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같이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첫인상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인데요. 저도 오늘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인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선 제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데 원래 한국식 인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고개를 숙이니까 영상에서는 이쁘게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인사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손인사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해외에서의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옹을 한다거나 허그를 하죠. 아니면은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볼에다 뽀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점 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게 대중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을 만나도 손으로는 악수를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thank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국에 놀러 오셔서 "안녕하세요." 고개 인사를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오, 서양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오시다니."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놀랄 겁니다. 네. 어우, 오프닝 멘트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네.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한국어 팟캐스트가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작, 여러분들에게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에게 시작은요, 음, 큰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다수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시작하기를 좀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일상생활도 살아가기 힘든데 여기서 어떤 걸 더, 뭘 더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불평불만, 아니, 불평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토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청년들이 정말 살아나기 힘든 현대 사회인데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고요. 고유가 시대고 취업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물가가 높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죠? 고물가, 고유가. 네.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는 여러분들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령화와 저출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낳지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적금을 들어도 예금을 들기만 해도, 네, 적금과 예금을 들기만 해도
이자율이 10%가 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 이후로 그리고 경제 대공황 이후로 그런 높은 금리를 찾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알아서 주식도 하고 뭐 요즘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죠? 금 투자 같은 것도. 아니면은 돈을 많은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잘 하려면은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악순환을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을 하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지는 거의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방금 들으셨죠? 2달, 3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한국에서는요,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일단 시작만 하면 끝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끝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속담 표현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고민이 많거나,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시작이 절반이야. 일단은 해봐. 안 하면은 우리 인생 바뀌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좀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좀, 나 이렇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거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현실적인 말들만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답변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더 이상 저한테는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반이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시작은 반이다. 시작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시작하기를 굉장히 망설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과 같이 말씀드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사회적 구조도 있고 사회 현상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성향을 말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십니까? 궁금하네요. 아,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결과물이 좋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궁금하네요.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서 첫 걸음을 낼 때, 예를 들면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 갓 취직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신입사원이죠. 네, 신입사원들은 직장 선배들에게, 직장 상사들, 바로 위에 있는 사수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커피나 아니면 간식을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오늘 선배들한테 커피 쌌어. 좀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지만 커피 좀 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두총쿠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직장 상사들에게 두총쿠를 돌렸다고 합니다. 두총쿠를 받은 상사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거 카페 가서 줄 서서 사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간식을 돌리거나 아니면 커피를 돌리거나 이런 문화가 조금 있긴 한데 예전에는요, 떡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떡을 돌렸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막 3, 40년 전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해당이 되긴 하겠네요. 자그마치 거의 한 40년 전 사람분들도 해당될 거고 아니면 10 몇 년 전 한창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 생각하느라 떡에서 간단하게 간식류나 커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떡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보니 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전 참고로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떡 좋아하시나요? 한국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찹쌀가루로 만드는데 특히나 인절미, 콩고물에 묻힌 이 인절미란 떡은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서 나중에 드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네,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전 두쫑코보다 인절미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국에서는 아재 입맛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좀 아재 입맛이지 않나 싶어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아재 음식을 좋아한다. 아재 너무 아재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때 가장 시작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작을 결심하고 이 결심한 마음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26년 1월 1일이 되고 나서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고 나서 결심한 일들이 있나요? 이건 꼭 할 거야. 아, 작년에는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다이어트 하겠다,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년 새해 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인지 1월 달에, 2월 달에 헬스장의 회원 등록 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나라도 비슷할까요? 1월 달, 2월 달에 헬스장 회원 등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분들이 1년권을 다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운동을 안 하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온몸이 아픈 거죠. 온몸이 쑤시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내 몸 아파가면서 운동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헬스장을 안 가게 되는 엔딩까지. 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주머니들께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운동기구를 많이들 사셨어요.
네, 그러면은 집안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집안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근데 이 러닝머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제가 직접 걸어야지만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수동으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산지 거의 2, 3년? 많이 오래 썼죠, 그래도. 2, 3년이 되던 해에 정확히 운동기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운동기구를 운동에 쓰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바로 옷걸이입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운동기구가 거실 한켠에 이렇게 배치돼 있고 적재되어 있는데 그걸 운동용으로 쓰지 않고 거기다가 옷걸이를 걸어서 옷을 말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옷을 걸어둡니다. 아니면은 수건 같은 것도 걸어두고요. 걸 수 있는 것들은 다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말하죠. 아, 저 애물단지 언제 팔지? 언제 버리지? 또 이걸 버리려면은 뭐 생활용품 폐기 그 스티커 같은 걸 사가지고 버려야 돼요. 결국엔 버리는 것도 돈이 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돼 버리죠. 네. 첫 번째가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러면 2등은 뭘까요? 바로 금주, 금연입니다. 두 가지를 좀 일부러 합쳐봤어요. 아무래도 최고의 유흥이잖아요, 술은. 저도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올 한 해의 목표가 술은 조금 줄여보자. 술은 한 소주 두 병에서 한 병만 줄여볼까? 이 정도로 좀 결심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알코올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매년 알코올을 마시는, 소주를 마시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와 연관이 있겠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술 한 병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담배는 잘 안 피는데 매년마다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제 지인들은 다 담배를 태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 올해는 진짜로 담배 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는 모습 보이면은 내가 너한테 삼겹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주변 한국인들은 자신의 포부를 다른 사람한테 내뱉으면서 "나 이거 꼭 지킬 거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며칠 뒤에 제 앞에서 다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사 달라."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능구렁이 같아요. 네. 한국에는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도 속내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가장 많이 새해 결심을 한 게 언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인 일본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영어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을 위한 단순한 준비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토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딱 토익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럼 결국에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되지 않거든요. 잠깐의 자격증을 위한 공부이다 보니까 '아 나는 언제 영어를 잘하지?' 항상 또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새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들이 왜 금방 사그라들까? 네. 며칠 동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내 결심은 3일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단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다가 며칠 동안 쭉 잘하다가 포기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야 내가 너는 3 일이면 포기할 줄 알았다 임마. 어? 야 그 마음 작심삼일이야. 역시 3일 이상 못 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쪼금 제가 의도해서 말한 거고 진짜로 한국인들은 "야 그거 오래 못해 어차피. 잘했어. 포기하길 잘했다. 어. 일 주일만 해도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데 작심삼일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것도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결심한 일이 사흘 이상, 3일 이상 가지 못한다는 거를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심삼일의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심삼일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가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 언어 표현 너무 어려웠죠? 헷갈리시지 않나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마음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가 잘못한 겁니다. 네. 바로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 뇌는 일상적인 거, 편안한 걸 계속 추구하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거부를 하는 네. 방어 태세를 하는 방어 태세라고 하죠. 네. 자연스럽게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야 되나? 아 굳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파민. 초반에는 '어떤 걸 해야겠다.' 의욕이 불타지만 이 도파민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아 처음에 생겼던 의욕이 점점 사그라드니까 '굳이 해야 될까?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뇌가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뇌를 속이기 위해서 이 작심삼일의 마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주변 지인들한테 말을 하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한 2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작심삼일을 한 열댓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지금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욕심을 좀 줄여서 하루에 1 분씩만 공부를 해 보자.' 하루에 1 분씩 1 분씩 점점 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1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루에 1분씩 일본어 팟캐스트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어요. 자막이 없으면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1 분이 지나면 그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 분이 10 분이 되고 10 분이 30 분이 되고 어느덧 60 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60 분이 됐을 때 저는 그 팟캐스트 동영상 하나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네. 자막 없이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영상에 나오는 말들을 쉐도잉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좀 신세계였어요. 나도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 스스로 좀 놀라고 감탄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1 분, 1 분이 너무 적으시면은 하루에 5분 정도 투자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사실 쪼끔 떨려 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닌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더듬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다 보니까 생각대로 제가 준비한 대본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겁게 영상을 봐주셨다면 봐주셨다면 아니면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창에다가 응원의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는 한국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